다시 왔잖아. 이것 때문에 그때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좋은 밤 보냈지. 뜨거운 밤 핫한 밤을 보내고 딱 일어나더니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미쳤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정상이고 아내씨가 미쳤나 봐. 비정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당연히 했어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 평생 책임질게. 너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뺄게. 그래가지고 신랑이 미쳤냐고. 그러면 아무 여자나 다 자고 다 책임진다 그러냐고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신랑이 아니라고. 너한테만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됐다고. 갈 길 가라고 빨리. 그래서 보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언니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해 안 가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나서 이틀 만에 뜨거운 밤 보내냐. 저도 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만나서 이틀 됐는데 이 사람하고 그런 밤을 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나를 이틀 만에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역시 외로운 여자는 위험한 거였어. 근데 세상에 이틀 만에 날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 사귀어보고 그런 말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틀 만에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남편이 그래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인다. 왜냐 난 이 여자랑 같이 하룻밤을 잤기 때문에 네네네.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근데 괜찮아 가. 이게 더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남편 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니한테 3일을 줄게. 얘기해줘. 나랑 사귈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건지. 그래서 그러든가 말든가 하고 그냥 보냈거든요. 네, 그러시던가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계속 문자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과제를 신랑이 많이 하거든요. 내가 새벽에 그냥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난으로 계속 잠 못 자게 하느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아주 미친년처럼.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나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없어질 때까지 나는 아주 그냥 계속 보내요. 풀로. 아 남자한테? 네. 남편한테 신랑한테 예, 메시지를 바라고 내 댓글 왜 씹냐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랬어? 너는 뭐 그때 막 이렇게 둘이 그래도 하룻밤 잤으니까 막 야, 네가 뭐 나한테 이틀 만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책임진다 막 이렇게 하니까 걔가 화가 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막 내 거 씹어 막 이러면서 왜 씹어 답장 보내 막 이러면서 계속 문자를 했었거든요. 신랑이 솔직히 얘는 솔직히 미친년이다.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더라고요,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답장을 안 줘가지고, 직접 얼굴 보고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얘기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귀어보고 그런 말 다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만나고 바로 이렇게 같이 잤다고 너무 쉬워 보이냐. 또 제 딴에는 또 그런 얘기를 정말 더 많이 해요. 무슨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하다가 신랑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너 외롭지 않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사귀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와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넘지 못할 벽이 있잖아요. 시댁이라는 벽. 아. 시어머님. 근데 그때는 시어머님도 아니고 남자친구 엄마였잖아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랑은 정말 반대했어요. 네, 안 된다고. 안 맞다고? 네, 쟤는 제 스타일을 바라고 니랑 어울리냐고. 니는 되게 막 기죽어서 살 것 같다고.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기죽어서 살고 있거든. 남편 말이라면 진짜 책대로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준은 아니고 아니지 착한 아내씨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원래 심성이 이랬는데 중국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자체로도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간 거야 게이지가.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귀찮았던 거였어요. 엄마도 못 보고 이래도 죽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다 잃어가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신랑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신랑이 같이 나가재요. 친구들 만나러. 근데 갔는데 한 친구가 저랑 되게 가까운데 저한테 너 내 친구가 되게 소중한 친구니까 장난치지 마라.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장난을 치는데. 연인끼리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엄청 당돌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사귀면 평생 간다는 게 어디 있어. 만나다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하다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너 쟤하고는 장난치지 마라. 그럼 너 다시 안 본다. 너랑 인연 끊는다. 마음대로 하라. 막 이렇게 하고 신랑을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신랑이 얘를 이제부터 내 여자친구 하겠다.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지 마라 쟤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 나잖아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나란 이한이란 자체의 껍데기만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쟤를 네가 선택을 하냐. 그리고 신랑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고 지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제 이미지랑.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나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신랑이 처음에 저한테 요구를 했던 게 피어싱을 다 빼라, 머리 색깔 다른 색깔로 바꾸자 해가지고 다 오케이 했거든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 기 싹 다 뺐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랑이 그러는 거, 나는 너 예쁘게 하나만 귀걸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색도 좀 차분한 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맨날 바지랑 다나 같은 신발만 신고 다녔거든요. 제가 다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가 계속 바지랑 이런 거 입지 말고 좀 여성스럽게 원피스도 입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네.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했어요. 사람 네. 살다 보면 그런 네. 게 꼭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랑을 그때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내 자신을 다시 새롭게 내 아예 본래 모습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 과정에 서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딱 정말 좋아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둘이 둘 다? 깔끔한 거 좋더라고요. 아. 너무 잘 맞아서. 내가 뭔가 물건을 그 자리에서 갖고 왔으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아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자랑 그렇게 맞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부딪히는 게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양말을 저기다 벗어놓으면 어떡하지? 옷을 막 벗어놓으면 어떡하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는 이게 제일 목표가 처음이었어요. 그럼 남편이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럼 좀 재미는 없겠다. 그런 게 없어요. 저보다 청소기를 더 많이 들고 다니고, 네, 진짜? 물티슈, 소독 티슈를 더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신랑이에요. 너무 완벽하면은 네. 그게 좀 뭔가 인간미가 살짝 떨어지죠. 네. 네. 저는 요즘에 좀 많이 그런 게 흐트러진 게 나와요. 왜요?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안방에서 자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못 씻거든요, 신랑이. 거기 소리 나니까. 그래서 거실에서 씻고 가요. 그러면 진짜 뱀새끼 홀 벗듯이 바지를 그냥 뽀슨 그대로 그 동그란 구멍이 있는 그대로 쑥 나가 쑥 회사를 갔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고 가? 그러니까 자기랑 다 자니까 들어가면 애들 깨날까봐 그냥 여기다 놓고 갔어.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건 난 말 안 하고 이유가 있죠. 확실하잖아. 그건 이유라도 되지.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신랑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괜찮겠다 막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저한테 계속 꿈을 묻는 거야, 언니. 뭐 하고 싶은지. 뭐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거야. 삶에 네. 원동력을 불어넣고 네. 싶은 거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네.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왜 계속 그런 거를 계속 물어봐. 나는 그런 꿈이 없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나는 네 마음에 텅 비어있는 걸 내가 꽉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통장 보여주는데 내가 이만큼 모았어. 그러니 우리 이걸로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나한테 돈을 오픈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를 믿냐고. 그러니까 너 눈에서는 믿어도 된다는 그런 자기 생각이 딱 든대요. 너 이미지랑은 달리 눈을 봤을 때 그냥 얘는 슬프고 착한 애구나 이런 게 보여서 자기가 나를 선택하게 됐대요. 뭔가 그냥 젊은 애들 말로 삘이 온대 자기가. 그래서 통장 다 맡겼어? 네,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진짜? 네. 그랬구나. 그래서 통장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정확히 9천 얼마였어요. 진짜? 돈 모은 돈이. 왜 자꾸 800만 원 이렇게 초라해지지?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돈을 딱 맡기면서 이걸 왜 나한테 줘? 내가 통장만 갖고 있어서 뭐해? 막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밀번호? 그랬더니 비밀번호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이거를 나한테 줘서 뭐해?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 나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막 살아왔어.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괜찮아. 너는 계획 같은 거 안 세워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냥. 그러니까 24살. 네. 그때의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얘 똑똑하구나. 너 똑똑하구나 속으로. 이 사람은 내 그냥 꼭 잡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왠지 내 인생이 꽃길 것 같아. 나를 잘 것 인도해 같아요. 줄 것 같아. 네. 솔직히 그런 조금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솔직히 뭐 돈을 안 받다면 거짓말이겠죠. 북한 사람을 근데 만났을 이게 때 현실적인 거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둘 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10대 때 와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1억 밑에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서 3일이 됐거든요. 3일이 됐는데 어디를 가재요. 예쁘게 입고 나오래요. 네, 그래서 예쁘게 입어봤자 뭐 바지지 하면서 제가 바지에, 예, 제가 바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성스럽게 앉는 거에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바다리 하거나 양반다리, 앞바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이렇게 쫙 올리고 앉는 그런 습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피스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처음으로 막 미용실 가가지고 제 머리 싹 바꾸고 저기 쇼핑하려 가가지고 막 원피스 사주고 근데 원피스는 나랑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나 바지에다가 나 청자켓 같은 거 하나 입고 다 신으면 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니까 더 세 보이는 거야. 여성스러움 그게 네 이미지에는 있는데 왜 네 옷차림에는 없냐고. 네. 그것까지 다 고치해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가가지고 받은 목걸이가 이 별 목걸이였거든요.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8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처음으로 이제 목걸이도 사주고 이제 원피스 사줘서 이제 딱 간 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아 이런 날이 올까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디요? 다음번에.